안녕하세요. 밝기 조절을 아무리 해도 집안이다 보니까 얼굴을 다 가린 상태니까 그냥 찍어 볼게요.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며칠 전부터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항암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아니고 꼭 준비해야 되는 필수 품목 5가지. 제가 이거를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미리 준비를 못해서 너무너무 후회했던 것들. 왜냐면 우리가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에 정보를 물어보잖아요.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는 뭐 어떻게 했어? 이럴 땐 뭐가 필요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 물어볼 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뭐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찾아보게 되고, 선생님들도 한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걸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핑계를 일단 대보고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별표 5개예요. 정말 별표 5개인데 바로 가발. 혹시 여기서 뒤로 넘어가시려는 분 있으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랬다가 너무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발 부분만큼은 제발 이미 보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자에 항암 안내문에 탈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1차 항암을 하고 2주가 됐을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무섭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과정을 담아주신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뭐 평균적으로 14일이고 그 전후로 이렇게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걸 보면서 울었는데 울었는데도 나는 왜 가발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건지, 글쎄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 한쪽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1차 항암을 맞고 온 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내 머리를 체크를 해요. 근데 한 10일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너무 정상인 거예요. 너무 정상이고 도대체 머리가 빠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또 착각을 합니다. 나 머리 안 빠지나? 나는 머리가 안 빠지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빠지면 그때 생각하지 뭐, 이렇게. 근데 날짜가 다가오고 한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또 더 유튜브를 찾아보게 돼요. 근데 정말 2주째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다 빠졌다, 5일 만에 다 빠졌다, 이런 무서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 가발을 준비해야 되나가 아니라 머리를 밀 준비를 해야 되나 였어요. 머리를 밀 준비를 해야 되나 하면서 왜 가발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저도 조금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미용실 예약은 잡아둡니다. 금요일로 미용실을 예약을 했는데 정확히 화요일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카락이 손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툭 나오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그 첫날은 그냥
조금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네. 금요일날 잡기 잘했다. 그때까지는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첫날 빠졌던 거에 뭐 머리카락이니까 정확한 표현은 힘들지만 체감상 한 3, 40배 정도가 빠져요. 제가 생각보다 모발이 가늘어서 그렇지 숱이 많은 편이었더라고요. 적은 편은 아니었더라고요. 3, 40배 정도가 빠져서 세면대에 이렇게 후두둑, 욕실 바닥에 후두둑. 제가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이제 머리카락 기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막 뭐 어떻게 내가 컨트롤 못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막 엉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머리가 짧으니까 후두둑 후두둑, 또 제가 생머리거든요. 그냥 후두둑 후두둑 빠지기만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금요일로 예약을 잡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목요일날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버립니다. 그때 제가 그날 아주 급하게 쿠팡으로 일단 임시로 가발을 한 5만원대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얘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얘를 왜 주문했냐면 모자 가발이에요. 왜냐면 일단 통가발 이런 거는 도저히 쓸 용기가 안 났고 쓰더라도 직접 가서 써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당장 내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밀고 그럼 난 어떻게 나오지? 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너무 급해져서 금요일까지 바로 온 하루 배송. 그래서 들어가서 산 게 얘예요. 얘가 모자 가발인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게 얘예요. 가장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얘 쓰고 그 위에 모자나 비닐을 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급하신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모자 가발 하나만 가지고 미용실을 가세요. 그러면 머리를 미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일단은 나와야 하잖아요. 나오기 전에 모자 가발 쓰고 그 위에 모자 쓰고 나오면 정말 티가 안 나요. 정말 티가 안 나요. 나만 알아요. 얘는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해요. 이거는. 그래서 모자 가발이 가발 중에서도 첫 번째.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 나와서 통가발을 사러 가서 통가발을 샀어요. 통가발을 샀는데 여기 박스를 제가 준비해 놨는데 보여드리긴 그런 게 사놓고 한 번도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썼나? 너무 어색해서 정말 가까이서 막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남은 모를 텐데 그냥 내가 너무 어색해서 이 통가발을 쓰고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한 번 썼을 때도 통가발을 쓰고 그 위에 비니였나? 쓰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통가발. 모자 가발이 하나가 또 있는데 참.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이제 가발 업체에 가가지고 산 건데, 이 모자 아니고요. 산 건데 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똑딱이로 모자에 부착돼서 이제 거기 가면 모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모자 종류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나한테 맞는 모자를 골라서 이렇게 똑딱이 핀으로 된 거를 그 모자에도 똑딱이가 달려 있고요. 모자에 이렇게 달아서 쓰는 건데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사실 아까 그 모자 가발이든 통가발이든 여기가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여기만 달리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추천받아서 갔던 거고 여기 가서 이 모자가 아니라 그냥 기본 검은색 캡모자를 사고 모자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그냥 가장 기본 블랙을 선택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블랙이 무난해서도 있지만 모자가 저한테 이건 제 기준인데 모자가 여러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너무
커서 거기다 얘까지 껴서 이렇게 하면 귀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쓰고 온 첫날부터 한 며칠 어쩔 수 없이 쓰다가 나중엔 제가 이제 저한테 맞는 모자, 제 기존에 있던 모자들이랑 얘를 사서 여기다가 똑딱이를 제가 달아서 이렇게 쓰고 다니긴 하거든요. 편하긴 정말 편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모자의 사이즈가 다양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 이유는 감기를 제대로 걸렸다가 어제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직 목소리는 살짝 이상해요. 어쨌든 되게 두서없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이 영상 편집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쓸데없는 것만 날려버리고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모자, 비니. 제가 지금 현재는 비니가 굉장히 많아요. 비니가. 요거는 아까 그 여기 업체에서 산 비니인데 얘는 너무 만족해요. 지금 저의 최애 비니인데 항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안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얘는 요거 하나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쿠팡에서 얘는 색상별로 3가지를 샀어요. 처음에 그레이를 사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도 사고 블랙도 사고 그랬고, 자, 그리고 요거, 얘는 뭐냐면 얘도 쿠팡에서 산 것 같은데 수면 비니, 뭐 이제 실내 비니 이런 건데, 이걸 산 이유는 집에 있다가도, 특히나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제 집인데 집에 있다가도 뭐 베란다에 나가게 되거나 이럴 때 그냥 이게 나가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저희 집이 좀 저층이라. 그래서 제가 좀 얘 또한 급하게 또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요즘 쿠팡 아주 우수회원이네. 그래서 이런 수면비니 집에서 쓰고 있으면, 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감기 걸리고 이랬을 때 체온을 좀 유지해 주는 걸로도 되게 좋아요. 요것만 있어도 머리가 안 시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면 계절에 맞게 좋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너무 길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예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픈 걸 알기 전에는 정말 이런 거에 굉장히 무지했었어요. 뭐 영양제를 챙겨 먹고 뭐 식단 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너무나도 무심했기 때문에 아프고 나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후회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암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영양제를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것만 물어봤었어요. 근데 뭐 영양제 뭐 딱히 준비할 게 없는데 그래도 꼭 먹고 싶으면 이라면서 얘기해 주셨던 첫 번째가 유산균. 유산균. 그리고 이제 뭐 종합 비타민 얘기해 주시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종합 비타민을 사진 않았고 비타민 D를 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유방암을 검색해서 교수님들이 올려주신 영상들을 많이 보면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다 비타민 D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굳이 다 말 안 해도 다른 영상들의 그런 중요성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하고 비타민 D, 이거를, 비타민 D는 아마 1차 때도 먹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 유산균은 1차 때까지 먹질 않았고 2차 맞기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게 이렇게 다 거의 다 오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데
유산균을 진작 먹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자세하게 말하기 조금 민망하니까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차 때 아픈 와중에도 진짜 유튜브를 정말 몇 시간 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매일 유산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올려주신 것도 보고, 어떤 연구원 분이 올려주신 것도 보고, 정말 많이 유산균 비교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 제 나름대로의, 그 중에서 추려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택한 유산균이,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골랐던 리스트가 한 3가지 정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부터 먹어보자,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얘는 제 기억에 이거를 산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먹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항암을 하면서 가지게 된 좋은 이제 루틴, 좋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정말 많은 분들이 강조하잖아요. 미지근한 물에 유산균 하나. 그리고 비타민 D도 뭐 유명한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유산균이랑 비타민 D 여기까지 됐고요. 치워놓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압박밴드 있잖아요. 다리, 종아리, 뭐 허벅지까지 오는 거 쓰셔도 좋고, 종아리, 그리고 저는 이제 팔 압박밴드. 그리고 요거는 얘도 압박밴드인데, 얘는 이제 잘 때 하는 수면 압박밴드예요. 그래서 발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쭉 늘어나서 올라오는데, 이 압박밴드, 그리고 이제 뭐 항암 하시는 분들 많이 구매하시긴 하던데, 그 마사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안마기? 마사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좋고. 저는 진짜 거의 항암하고 와서 며칠 동안은 안마기를 하루 2번에서 3번 안마기에 계속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때 정말 깜짝 놀라. 정말 온몸이, 와, 이런 경험을 온몸에 근육통, 뭐 이거 제가 지은 거지만 뭐 뼈통, 뭐 인대통, 그리고 뭐 관절통, 온갖 통이 다 와요. 온몸에.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니까 계속 막 제가 주무르고 막 계속 때리고 다리를 막 때리고 계속 이제 그랬거든요. 첫 번째 날 밤인가 자다가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빨리 끼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잘 때는 아마 거의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외출용을 샀어요. 그래서 근육통이 심한 날들이 있어요. 그때 다리, 그리고 팔 이렇게 끼고 나가면 정말 확실히 도움이 돼요. 이거 없으면 계속 주물러 줘야 되고 계속 때려야 되고, 그런데 이거 있으면 정말 저는 큰 도움을 얻었다는. 그리고 그것도 샀어요. 지금 여긴 없고 본가에 있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막 때리는 그 뭐지, 마사지 볼 같은 거? 마사지기? 다이소에 가가지고 3,000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거 샀는데 그거 효과도 엄청 봤어요. 정말 아플 때 내 힘으로 다 못하니까 막 계속 때려요, 다리. 어쨌든 그런 게 꼭 필요할 거다. 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탈모잖아요. 탈모는 이제 탁살 계열, 저처럼 탁살 계열을 맞으시는 분들은 100%, 거의 100%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가발, 모자 이런 걸 쓴 거고, 두 번째는 그 외에 이제 몸 안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산균이랑 비타민 D,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이거를 두 번째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 통증들에 정말 제가 효과를 봤던 거. 세 번째, 근육통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육통 정말 눈물 나게 아프기 때문에 몸이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요즘 엄청 많잖아요. 저도 더 살 거거든요. 올리브영 가도 있고, 일단은 제가 이것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1차 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쿠팡이랑 이런 걸로 구매를 한 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제가 병원에서 항암 전 안내문에 준비하세요 라고 나와 있던 걸 보고 준비를 한 건데, 바로 손톱 영양제랑 손톱 강화제예요. 네 번째가 손톱 영양제 강화제. 이거는 그 아예 항암 책자에 써 있어요. 손톱 강화제라고 써 있던 것 같은데, 손톱 강화제를 발라주라고. 그리고 제 항암 담당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손톱이 이제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빠지기도 하고, 손톱이 막 부러지고 갈라지고 막 사진들도 있어요. 심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손톱 강화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젤 네일을 해버려라. 그래서 젤 네일을 해버리면 아시겠지만 손톱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무게가 생기잖아요. 젤 네일을 해서 이걸 좀 누르는 역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젤 네일을 하던지 아니면 손톱 강화제를 꼭 발라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로 이제 올리브영 가서 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또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손톱 강화제 항암, 뭐 항암 손톱 영양제 이런 식으로 막 쳐가지고, 얘 또한 제가 몇 가지 이제 인터넷에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냥 기준으로 골라서 처음에 샀던 손톱 영양제랑 손톱 강화제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거의 절반 정도를 썼고요. 얘도 한 3분의 2 정도 썼어요.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얇게 발라서 말리는 거고, 강화제는 저는 이거를 좀 두껍게 발랐었어요. 얘는 두께감이 좀 있어서 2번씩 발랐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산 손톱 강화제예요. 요번에 새로 사서 얘 한 2번 정도 썼는데, 손톱 강화제 꼭꼭 있어야 한다. 제가 일부러 오늘 좀 전에 손톱 강화제 바른 걸 다 지웠는데 좀 민망하지만 어차피 잘 안 보이죠? 손톱 상태가 좀 안타까워요. 손톱이 자꾸 조금만 길어도 탁탁 부러져 버리고 손톱이 많이 갈라지고 뭐 그렇거든요. 많이 약해지고 상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만 뜯어져도 제가 계속 더 바르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손톱 영양제 강화제도 끝났는데, 여기서 플러스 맞다. 플러스. 손톱 강화제 같은 것도 지워주고 바르고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지울 틈도 없이 막 벗겨져 나가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울 때 일반 아세톤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 논 아세톤 리무버라는 게 있어요. 아세톤이 들어가지 않은 리무버인데, 제가 검색해서 알아본 걸로는 한 2-3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선택해서 산 거 잘 쓰고 있거든요. 논 아세톤 리무버 이거를 꼭 사셔서 그걸로 손톱을 지우세요. 아세톤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없는데, 뭐냐면 바로 항암 환자용 혹은 저는 임산부용 치약과 칫솔, 이거를 그러니까 바꿔주셔야 돼요. 치약이랑 칫솔. 저는 얘도 뭐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정말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약, 이거는 사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임산부용 그리고 유아용 다 같이 쓸 수 있는 순한 성분으로 된
치약으로 한 2가지 정도 사서 바꿔서 그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칫솔도 제가 선택해서 샀던 칫솔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엄마가 검색을 해서 이제 주문해 주신 칫솔이 있어요. 이제 항암 환자들을 위한 이제 칫솔 판매하는 곳인데 그거를 제가 써보고 나니까 정말 아플 땐 그거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만큼 칫솔, 치약, 순한 거 정말 자극 없는 걸로 바꿔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얘도 무조건 필수일 거예요. 그래서 5번째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필수를 5가지 적었지만 사실 그런 부가적인 거를 몇 가지 더 썼거든요. 이거는 정말 짧게 넘어갈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말 필수에 넣을까 말까까지 고민했던 립밤이에요. 립밤도 제가 립밤을 막 한 제가 여기 파우치에 이거밖에 없는데 립밤도 우리 다 쓰잖아요. 다 쓰는데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항암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또 그냥 쇼핑을 하다가 올리브영에서 립밤을 사야 됐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거기에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한 립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런 말은 굉장히 순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샀던 립밤이 괜찮아서 그 기억이 있어서 요번에 한 번 더 요거를 사서 얘는 이제 매일매일 바르고 있고요. 특히 자기 전에 립밤 꼭 바르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정말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 산 것 같아요. 얘는 왜 샀냐면 아무래도 맨 얼굴로 그냥 나갈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실 얼굴에 뭐 바르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눈썹도 그리고 로션까지만 선크림조차 바르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입술색이 너무 창백한 느낌인 거예요. 너무 내가 아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생각이 났어요. 살짝 입술에 혈색을 주는 완전 무색은 아닌 그런 립밤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면 조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외출할 때는 딱 로션 바르고 요거까지만 바르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말 필수라고 하고 싶지만 선택사항이라고 넣었고요. 2번째는 손세정제예요. 손세정제. 이건 병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세요. 면역력이 굉장히 항암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면역력이 낮아져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세정제를 원래도 저는 썼지만 아예 배치해두는 곳이 늘었어요. 뭐 주방, 욕실,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일터에서도 손세정제 이거를 꼭 항균력 좋은 걸로 그리고 순한 걸로 그렇게 해서 손세정제는 꼭 사서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거 손수건인데요. 저는 살짝 추울 때 시작을 해서 감기를 걸리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손수건, 애기 손수건 있잖아요. 아가용. 애기 손수건을 한 8장이었나? 이렇게 들은 거를 주문을 해서 잘 세탁을 해서 손수건을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녔어요. 머리카락도 없는데 되게 목이 춥거든요. 그래서 손수건 이렇게 하는 게 추울 때는 그거 하나가 정말 무시 못해요. 그래서 손수건도 추운 날이라면 계절이 추운 계절이라면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고 그리고 빼먹을 뻔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처럼 원래 눈썹 타투나 이런 게 없으셨던 분들은 정말 제가 지금 눈썹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썹이 이게 저는 이제 타투를 원래 안 했어서 눈썹 문신 이런 걸 안 했어서 제 눈썹인데 이게 2차 하고 나니까 1차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2차 하고 나니까 눈썹이 절반 정도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속눈썹도
눈썹이 빠지니까 매일 눈썹을 그리고 다니기도 힘들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저는 눈썹 타투펜이에요. 요즘 세상이 참 좋죠? 눈썹 타투펜을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얘는 이제 리무버인데 이제 두 회사 건데, 얘를 조금 하면 맨 얼굴에 나가기가 조금 괜찮아서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나아서 몇 달 뒤면 다시 날 거잖아요. 나겠죠? 제가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뭔가 빠뜨린 게 있으려나 하지만 빠뜨린 게 있다면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 이제 선택적인 거, 부가적인 거일 거예요.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정말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거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제가 그래서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 1차 때 너무 고생을 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내용을 써놓겠지만 이 글을 짧게라도 읽으시는 분들은 제발 이 5가지만큼은 꼭 준비를 해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그 고통을 조금 덜 겪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안 아플 수는 없고 안 겪을 수는 없는 부작용들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조금 덜 아프게, 웬만하면 좀 덜 힘들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정말 제가 진짜 어제 감기가 막 떨어져서 목소리도 너무 안 좋고 사실 잘 나오지도 않아서 지금 말을 하는데 목이 아플 만큼이에요. 목소리 좀 크게 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찍고 지금 올릴 수 있을까 갑자기 좀 걱정이 됐는데 저는 또 용기를 가지고 올려볼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먼저 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내가 암인 걸 알게 된 이유? 어쨌든 알게 된 과정과 그리고 전조 증상 같은 거, 그냥 제발 이런 거는 드셨으면 좋겠고 이런 건 안 드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돼보고 나니까 많은데 어쨌든 차차 저도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진짜 다 엉망진창인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